그런 관점이 제 생각으로는 자동차 쪽으로 힘이 좀 가지 않나, 계속 좀 가지 않나 그래 보겠습니다. 종국에는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가 나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그걸 좀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저는 쭉쭉.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뒤로 미뤘죠? 네. 일단 자동차주 좀 흐름이 좋다가 약간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빠졌단 말이죠.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빠졌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주주분한테 되게 서운한 거거든. 그렇죠. 셀트리온 주주분한테도 서운한 겁니다. 정말 생각보다 시장 아웃퍼폼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주가. 기아차가 지금 보면 벌써 한 달 전에 해도 8만 원대까지 위협하다가 지금 9만 2, 3천 원까지 왔다 9만 원대잖아요. 현대차는 물론 기아차보다는 조금 느립니다만은 그래도 24만 원대로 좀 안정적이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4월달, 5월달 오면서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실적 자체가 글로벌 전체 자동차 판매 실적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의 개선 효과가 나왔다는 거고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오닉 지금 저도 아이오닉 5 한두 대 보긴 봤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5도 사전 예약 대비해서 출고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들이 조금 좋아지던 게 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었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으면 이제 뭐 NXP, 내내를 NXP라든지 일본에 르네사스가 있는데 일본 르네사스가 당장 6월 달부터 여기가 이제 언제야? 화재인가 치진이 나가지고 화재가 났었죠, 공장에. 예, 중단됐었죠. 근데 올해 6월 달부터 지금 일본 르네사스가 정상을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고 또 현대모비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럼 차량용 반도체 우리가 만들어 버릴게. 그런 내용도 조금 최근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MCU라 그럽니다.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돈이 안 돼서 안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거 돈이 안 돼서 안 만드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렇다고 굳이 뭐 그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걸 만들겠습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르네상스도 정상을 한다고 하고 또 세계적인 또 자동차 부품회사 보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보통 자동차 암 유리 웨이퍼 거의 다 보시 거 많이 그렇죠. 쓰는데 보시 같은 경우도 9월 공급 예약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기자재 보급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기아차가 이 문제 조금 더 올렸던 것은 EV6의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봤는데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일단 3만 대 이상 사전 예약이 들어왔는데 아이오닉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편찬인 것을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오닉은 포니를 닮았어요. 네. 포니라 그래요. 갑자기 웬 포니? 예, 현대차의 처음 그 조랑말 포니입니다. 너무 소식적 차인데요. 포니를 조금 닮았는데 기아차의 이 지금 EV6 같은 경우는 후면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많더라고요. 후면 리어 램퍼가 저게 뭐니? 근데 전면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약간 제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전면부가 저는 기아차의 SUV나 CUV는 마음에 들어요. 그게 뭐 기아차의 브랜드 중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가장 많이 산타페 말고 그건 현대차 거고. 예. 모르겠어요. 전 차에 그렇게 관심이 크질 않아서. 제가 갑자기 이건 생각 안 나는데 뭐 전면부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디자인 기준으로 전면부고 후반부 있어요. 전면부하고 후반부 차이인데 현대차는 약간 전면부가 제 생각은 약간 부드러움을 좀 강조했다면 기아차의 전면부는 약간 강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EV6의 실제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이런 게 조금 가미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4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4가지 뭐냐면 오늘은 히토리 관련주고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하고 히토리라든지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또 전기차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 제 생각으로는 자동차 쪽으로 힘이 좀 가지 않나, 계속 좀 가지 않나 그래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그 발목을 붙잡았던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 수급 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다. 업그레이드, 사양을 좀 낮추고 있다. 뭐 이러한 뉴스들이 이제 결국 악재로 작용했던 건데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결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해외 곳곳에서 나오니까 이제는 선반영이 돼서 이제 좀 나갈 것이다. 그렇죠. 2월 달에 우리나라 포함이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나올 때 대부분 전망이 뭐였냐면 그래도 빠르면 연말, 내년은 연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똑같은 건데
백신의 보급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아침에 OECD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로 상향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는 차도 잘 만들겠지만은 그게 이제 만들게 되면 잘 팔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우리가 현대차나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리 그렇게 큰 기대를 안 갖잖아요. 그래서 네. 기업 가치도 좀 낮은 상황이고요. PER도. 하지만 이제 전기차라는 신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보면서 이제 배수를 높여주는 건데,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뻗어오르고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은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쉽게 들어갈 것 같지는 못한데, 그래도 일단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바탕으로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공략할 때 한국 우리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뭐 1, 2위 어차피 중국이라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LG화학이나 SDI나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약한 것도 뭐냐면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 지금 5월 달에도 CATL, 중국의 CATL 1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CATL의 점유율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조금 벌어져 버렸습니다. 작년 한 10월 달, 1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1위였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순위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1위는 중국의 CATL인데 이 중국의 CATL 같은 경우가 GM이랑 손을 잡고 있거든요. 제너럴모터스랑과 협도 있고 유럽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 뭐 많이 납품을 해버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간 중간에 봉 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의 5월달 전기차 판매 동향을 봤는데 이게 19만 6천 대가 나왔어요. 19만 6천 대. 여기에는 3개 차종이 다 포함됩니다. 테슬라?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전기차 그러면 이제 NEV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 그 EV는 일렉트릭 비클이니까 전기차를 BEV라 그러고 네. 그리고 PHEV 이는 뭐냐 플러그인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차라고 이야기하는 PHEV가 있고 FCEV가 있습니다. FC는 퓨얼입니다. 수소죠. 제가 괜히 혀를 좀 골렸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 건데 통칭해서 모든 전기차 그게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수소 전기차든 포함했더니 19만 6천 대가 팔렸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 대비해서는 170% 증가한 거고요. 중국의 이 전기차 전체 판매량 19만 6천 대는 4월 달 대비해서 6.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중국이 지금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팔린 거고 그렇지. 실내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 주당 600달러에서 버벅했습니다만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3대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니오하고 대표적인 게 니오하고 샤오펑인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한 달 만에 물론 이제 워낙 많이 빠졌었긴 했는데 거의 30-40%가 올랐어요. 지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지금 전기차 쪽이 잘 나간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한 성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행히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중국의 어떤 경쟁 없이 우리가 일단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어쨌든 현대차나 기아에게는 큰 수혜, 그건 뭐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잘 살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게 좀 애매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 지금 자꾸 CATL 배터리 애플카에 나오죠. 애플이야 원래 뭐 공장 그쪽에서 근데 그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시장 논리로 보면 시장이 크니까 그것도 있고 어차피 애플의 전략 자체가 공급선 다변화 정책이고 또 애플 스마트폰카 애플카 이야기거든요. 애플카를 만약에 한다면 중국이 또 CATL이라든지 BYD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애플도 어차피 애플 스마트폰 애플의 OS의 뭐 50%를 북미에서 팝니다만 그 다음부터 중국에서 팔거든요. 그런 게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뭐 애플카를 솔직히 애플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 뭐 중국의 CATL이나 BYD와 협업한다는 그런 기사들은 뭐 여기저기서 언제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nothing. 뭐 우리 뭐 올 봄에 기아하고 뭐 얘기 나왔던 그런 수준이겠죠, 뭐. 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완성차지 배터리의 그 효용은 좀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의 어떤 그 확장성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EV6하고 아이온 이야기할 때 혹시 성능 이야기 하나도 안 하는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디자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디자인 이야기하고 가격 이야기만 했어요.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안 했니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로백이 얼마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당신은 왜 전기차를 사려고 합니까? 1번 친환경 때문에, 2번 유지비가 쌀 것 같아서, 3번 있어 보이려고, 4번 아몰랑 했더니 일단은 생각보다 친환경 부분에 설문해 주신 분이 조금 많았어요. 아니면 유지비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유지비라는 거는 항상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차가 비싸면 안 돼요. 그렇죠. 비싸면 안 되고 그 차의 제로백이 1초든 2초든 상관이 없고 지금 LG든 삼성이든 CATL이든 1회 완충시 또는 완충 시간 30분 이내짜리 지금 아이오닉 그 EV6가 18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전기차의 불편함 이제는 뭐가 불편한 거냐면 처음엔 충전소가 없지 않을까 이게 아니야.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충전 시간인데 그렇죠. 만약에 EV6가 정말 우리가 기아차의 전기차입니다. 출고하는데 충전하는데 18분이라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또 이게 또 한번 완충하게 되면은 뭐 4,500km는 금방금방 가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전기차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원가 낮추는 게 포커시다 보니까 원가 낮추는 걸 포커식으로 맞추려면 배터리 가격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 이제는 조금 보면 오히려 지금 장에 보는 것처럼 기아차 뭐 중국 전기차 판매 수량이 어떻습니다 할 때 반응은 실제적으로 배터리 회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기차 판매 회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왜 배터리 3사, SK 이노베이션, LG 뭐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뭐 이런 회사들인 거죠. 삼성 SDI. 지금 주가가 뭐 외국계 매도 리포트도 나왔고 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좀 흔들렸는데 우리의 기대감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는 기대감은 좀 거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뭔가 하향 안정화돼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요. 인터벌의 문제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기차 기존의 내연기관 전기차를 만들던 회사들의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밸류를 자동차한테 조금 더 준 건데 정말 이 자동차주들이 그게 전기차 부분에서의 매출 자체가 전체 내연기관의 차의 한 10%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 배터리 회사들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 자동차 회사든가 전기차 관련주들 전기차를 만든 회사들은 새로운 차종이 나온다 몇 대 솔직히 아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20만 대인데 제가 약간 오버액션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국이 뭐 전기차 일반 내연기관 차가 한 달에 20만 대 나올 것 같습니까? 100만 대, 1000만 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그렇죠.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러한 YOY 기준에 지금 전기차 제조사들한테 이제 쉽게 말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준 거고 여기에 너무 프리미엄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회사에 대해서 낮춰져 있는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럼 종국에는 어려운 거죠. 이것도 아까 우리 여행주도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계속 빨라집니다. 차가 또 계속 나와. 네. 그때 되면 다시 원래 들어옵니다. 다시. 왜? 많이 팔려면 결정적으로 배터리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약간의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차 만약에 새 제조회사들 SDI 이노베이션, LG화학 뭐 장기 투자하신 분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올해 만약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제조사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성이 덜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 종국에는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가 나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그걸 좀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리해서 네. 장기 투자 지금 가격으로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너무 그렇게 콕 들어오지 않으면 좀 아니, 뭐 그냥 시원하게.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도 되나? 그다음에 장기 투자로 계속 보유해도 되나? 이거죠. 뭐 사나이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예. 콜. 예. 콜. 예. 가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N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 뭐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네네. 뭐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어제 있고요.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진짜 외국계 매도 리포트 말대로 LG 화학 주주들 입장에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뭐 주가도 거의 50만 원대인가 얼마로 확 낮췄잖아요. 네.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상장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LG 화학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일단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에 진출했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네, 그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쨌든 LG 에너지솔루션의 100% 지분은 LG 화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50조에서 100조 너무 와이드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대략 500조 정도가 되고 정말 100조로 들어오게 되면 시가총액 하이닉스 넘보는 가상한가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밴드 자체를 이미 우리나라들도 지금 보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가 50조에서 100조라고 이게 뭐 제가 솔직히 말해 5천원하고 만원 정도는 대충 알겠는데 이거는 50조하고 100조를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가치를 평가했다는 건 아무도 평가를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와이드한 그 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가들한테 좀 혼돈을 준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외국계 CS가 LG화학에 대해서 숏 리포트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쨌든 나중에 이 지주에서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은 기업이 있는데 이거 인적 분할 나오게 되면 처음엔 주식을 팔라 그래요. 왜? 펀드들은 내가 그 사업을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빠져버리고 기존의 석유화학만 남고 있다면 물론 지금 석유화학의 매출 비중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석유화학 업황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 성장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의 경기도 많이 타고 근데 지금 2차전지 솔루션 쪽은 사실은 지속 성장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견차라든지 인적 분할 할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같은 날 사실 조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않은 거는 약간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쉘 업체들에 대한 누름 현상 그리고 뭔가 LG 쪽에서도 사실 조금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너무 조금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구금 회장이 물론 저보다 항상 많은 생각과 판단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시장과 소통을 빨리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대처한 거 보면은 좀 네. 답답했었죠. 네, 그런 것도 시장에서 아마 엄청나게 그건 단순하게 우리 주주들만의 답답함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펀드 자금들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그런 것도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 3사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우리 하 대표님은 탑픽을 뭘로 보세요? 탑픽이라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한 탑픽인지 투자 유망 탑픽인지 아마 보통 어떤 게 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어떤 게 더 지금 시점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을까요? 지금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유는요?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밀어주고 있다. 네, GM이기 때문에. 포드 아니에요? 아, SK? 포드입니다. 포드죠. 갑자기 신뢰가 약간. 아, 헷갈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지금 예, 근데 GM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네. LG도 GM하고 합작이 돼 있잖아요. 돼 있죠. 그러면 왜 LG보다 SK를 더 이렇게 보는 이유가 같이 합작이 돼 있는데 왜 SK를 더 높게 보시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어쨌든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과연 바이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정적으로 바이든은 SK 쪽으로 손을 잡아준 영향이 좀 크고 그 외에도 결론적으로. 사실 여기에는 SK 그룹 자체가 미국에 단순하게 이 배터리 외에도 수소 모빌리티라든 이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뭐죠? 바로 LG에 넣고 SK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바이든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전기차도 있습니다만 SK라는 그룹 자체는 반도체를 갖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다사까지 있습니다. 바이오 사이언스.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바이든이라면 이거는 조금 더 SK 쪽으로 밀어준다는 말은 좀 그렇고 같이 이제 의샤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미국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질문을 이 댓글창에서 좀 주셨는데 오늘 만도가 좀 많이 빠졌나 봐요. 네, 이유가 네, 네.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하셔서 뭐 이건 준비되지 않은 건데 예, 한번 돌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오면서 이제 저는 만도란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 있게 보는데 아까 지금 시간의 가격을 잠깐 확인할까요? 보통 이 장 마치고 나왔는데 아까 2,000원 정도 빠지더라고요. 3,400원? 몇 프로 빠진 거예요, 그럼? 3,400원이면 예 이게 시간에 치고는 글쎄요 퍼센테이지는 안 나오네요. 뭐 7만 원대니까 뭐 좀 빠졌는데
물적 분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도가 한 6개 정도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근데 이제 만도라는 기업은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오늘 물적 분할한 게 뭐냐 하면은 불짝 한다는 공시인데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만도에 이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아다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도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신사 모빌리티 쪽을 새롭게 떼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거는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이에요. LG화학하고 똑같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물적 분할은 도대체 뭔데, 인적 분할은 뭔데 보시면 그때 아마 LG 쪽에서 잠깐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똑같은 겁니다.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은 얘가 자수성가했으니까 네가 네 돈으로 월세 내고 네가 전기세 내고 따로 살아. 분가를 말하는 거고 네가 세금 다 내. 그리고 인적 대신 넌 내 자식이야. 이거고요. 네. 이 울적 분할은 오빠랑 같은 방에 자다가 너 옆방에 이제 방 하나 생겼으니까 너 거기서 섰고 네가 대신 내가 다 케어해 줄게.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관점에서는 이게 만도의 물적 분할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LG가 뭐 배터리 빼고 나면 뭐 없는데 이거랑 다른 관점입니다. 네. 다른 관점인데 지금 투자가분들이 조금 혼돈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때 LG화학의 물적 분할에서 잠깐 한 3, 4주 동안 주가가 내려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약간 당길 심리도 있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적 분할을 위해서 시간에서 주당 3,400원까지 뺄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 악재는 아니다. 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건 다시 회복. 어차피 자동차주가 앞으로의 흐름을 좀 이끌고 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뭐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만도는 지금 보면 만도 헬라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자회사들을 계속 이렇게 바르게 좀 줄을 세우고 있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달에서 2월달로 오면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만도, 화신 이런 기들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성격과 물적 분할이라는 어떤 이벤트에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왔지 않나. 오히려 빠지면 저는 줍줍. 네. 매수. 네. 아니 줍줍이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너무 세가지고. 네. 줍줍.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만도 뭐 우리 하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들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좀 하락을 해서 놀라신 분들은 뭐 조금 버티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AR 인베스트의 하창봉 대표님의 좋은 인사이트로 자동차와 백신 그 이후의 그 콘택트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